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그 주교재 8장 교육 선발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그 시험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은 교육 외적인 그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의 가장 명시적인 공식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그 사회적 기능은 교육자들이 흔히 간과하지만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시험의 교육적 기능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그 선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력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그 학력 사회에 있어서는 시험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선발의 그 핵심 기제가 되므로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학 선발을 위한 시험이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도 사회적 관점에서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시험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그 사회적 기능 때문에 교육적 기준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기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때문에 시험은 나라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가 시험의 제도와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험은 정치, 경제, 문화의 지배를 받지만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는 아니고 상호적입니다. 시험도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시험은 사회의 어떤 특성을 존속 또는 강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약화,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제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험의 그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교육 평가의 그 한 방편이지만 학교의 실제 상황에서는 그 시험이 교육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시험과 평가를 구분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최대의 관심은 역시 교육의 결과를 따지고 같이 판단하는 데 모아집니다. 그러나 평가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교육적 행위 그 자체입니다. 즉 평가는 교육을 마친 뒤에 결과를 측정하고 measurement, 가치 판단하는 기능, evaluation 기능보다는 교육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고 학습 활동을 규제 또는 지시하는 기능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가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평가를 결정한다기보다 오히려 평가가 교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그 교육적 기능을 6가지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로버트 몽고메리의 그 1978년도 A New Examination of Examination은 책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시험을 교수와 그 학습 과정의 그 핵심적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 부여 기능, 두 번째 경쟁 촉진 기능, 세 번째 선발 기능, 네 번째 목표와 유인 기능, 다섯 번째 교육과정 결정 기능입니다. 그 옆에 영어 문장 있죠? The test to drive the curriculum. 시험이나 평가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전해 간다. 쉽게 말하면 시험이나 평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교육과정이 뭐 시험이나 평가를 갖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자, 시험이나 평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학업 성취의 확인과 미래 학습의 예언 기능이 있습니다. 로버트 몽고메리의 그 시험의 교육적 기능 그 여섯 가지를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자격 부여 기능. 자, 시험의 여러 가지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상급학교 진학 자격, 자, 교사 자격 등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경쟁 촉진 기능. 상대적 기준을 중심으로 삼는 자, 시험 상황은 자, 언제나 경쟁을 유발합니다. 만약 그 시험의 결과가 상급학교 입학과 나아가 졸업 후의 취업,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한다면 자, 시험의 경쟁 촉진 기능은 자,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의 경쟁 촉진 기능은 자,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선발 기능. 시험은 상급학교 진학 또는 그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선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의 진학이 졸업 후의 취업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자, 시험은 학생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목표와 유인 기능. 자, 시험은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지시해 줌과 동시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시험 문제의 범위와 수준이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범위를 지시해주고 그 학습 의욕을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결정 기능입니다. 자, The test to drive the curriculum. 자, 시험이나 평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 자, 학생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학습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은 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전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는 교육 과정이 자, 시험을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자, 시험이 교육 과정 그 학생의 학습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학습 성취의 확인과 미래 학습의 예언 기능. 종래에 가장 중요시되어 왔던 시험의 기능입니다. 수업 활동의 종길 단계에 어떤 실시에서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자,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미래 학습을 예측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1978년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유네스코 보고서 그 이그자미네이션 리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그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수험의 그 순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 자,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2.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3. 각 단계별로 자, 이수해야 할 최저 학습 수준을 지시한다. 4. 교수의 개별적 평가가 범할 수 있는 그 편견에서 그 탈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시험의 역기능은 자, 1. 자, 암기력을 주로 테스트한다. 2. 자, 교육 과정의 일부분만을 다룬다. 3. 선택적 학습과 자, 선택적 교수를 부추긴다. 4. 자, 시험 기간에 공부를 집중시켜 정상적 공부 습관을 약화시킨다. 5. 시험의 결과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그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시험에 관련된 사람에게 비정상적 행위를 자, 유발시킨다. 6. 자,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등에 관한 자, 교육개혁을 가로막는다를 시험의 역기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 자,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상황. 자, 이렇게 전도된 상황을 자, 현실로 인식한다면 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편이 아니라 입학 시험의 개혁입니다.
자,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자,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자,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자,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자,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일도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험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에르 브로디에와 그 장클로드 파세롱이 그 1977년도에 그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Culture라는 책에서 시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자면 자, 시험은 자,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으며 교육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시키지만 시험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 문화와 지배 문화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시험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그 1843년도 그 저작인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인데, 자, 이 책에서 그 시험의 그 사회적 기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xamination is nothing but the bureaucratic baptism of knowledge. 자, 시험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에 대한 관료적 세례이다. The official recognition, the transubstantiation of profane knowledge into sacred knowledge. 자, 그 profane knowledge, 자, 세속적인 지식을 sacred knowledge, 이런 성스러운 지식으로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변화시키는, 변형시키는,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속적인 지식을 자, 성스러운 지식으로 변형시키는 official recognition, 공식적인 그런 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보잘것 없고 자, 의미 없는 지식일지라도 자, 일단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 지식의 품격이 격상이 되고 중요한 지식으로 존중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은 지식은 중요성이 반감되고 격화된다는 사실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의 그 1979년도 그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어떤 규율과 처벌, 감옥의 그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 책의 그 3부 규율, 그 2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라는 그 장에 보시면 그 시험이라는 그 어떤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 주제에 보시면은 그 시험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자, 감시하는 자, 위계 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그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자, 시험은 자,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규율의 모든 장치 안에서 시험은 고도로 관례화되어 있다. 시험에는 권력의 의식과 실험의 형식, 힘의 과시와 진실의 확립이 결합되어 있다. 교율, 훈련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이런 시험은 객체로 지각되는 사람들의 예속화를 나타내는 것이자 자, 예속된 사람들의 객체화를 나타낸다. 권력의 관계와 지식의 관련이 중첩되는 현상은 시험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자, 권력 행사의 그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그 일정한 형식을 그 연결짓는 구조를 갖는다. 푸코는 자, 시험은 자, 권력 행사에서 가시성의 경제를 역전시켜 놓는다. 자, 전통적으로 권력이란 자, 보여지고 자기를 과시하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또한 역설적으로 그것이 발휘되는 움직임에서 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권력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허용되는 권력의 부분이나 혹은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권력의 반영을 통해서만 빛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규율 중심적인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 행사된다. 오히려 권력은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가시성의 원칙을 부과한다. 규율에서 보여져야 할 사람은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빛 속에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지배는 확보된다. 규율의 대상인 개인을 예속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보여지고 항상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험이란 권력이 자신의 위력의 표시를 전달하거나 스스로의 표시를 그 대상에게 부과하는 대신에 대상을 객체화의 구조 속에서 포착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규율 중심적인 권력은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본질적으로 대상들을 구획 정리하며 스스로의 위력을 드러낸다. 시험은 말하자면 이러한 객체화의 의례와 다름없는 것이다. 시험은 또한 개인을 자료의 영역 속으로 집어넣는다. 시험은 그 사람들의 신체와 연, 월, 일의 차원에서 구성되는 섬세하고 정밀한 모든 기록을 뒤에 남겨놓는다. 개인을 감시 영역 안에 두는 시험은 또한 개인을 기록망 속에 넣어두는 것이다. 시험은 개인을 붙잡아 고정시키는 두툼한 기록 문서에 집어넣는다. 시험의 여러 가지 방식은 집약적인 기록과 서류 보관의 체계를 동반하게 된다. 기록에 의존하는 권력은 규율의 톱니바퀴 같은 장치 안에서 본질적인 부속품으로 조립된다. 많은 점에서 그 권력은 행정적인 기록 작성의 그 전통적 방법을 본따고 있지만 특수한 기술과 중요한 기술 혁신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 어떤 기술들은 신원 확인, 인상 차기 기록이나 묘사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학생 기록부는 적시적소에 사용할 경우 학생의 품행이나 신앙심, 교리문답, 학교의 시간표에 따른 지식 습득 등에서의 발전 상황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입학 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학생들의 정신 상태나 판단력을 알아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규율의 대상인 개인에 관한 일련의 모든 기호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시험에 의해서 확정된 개개인의 특징을 동질화하면서 그 특징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인상차기를 기록하는 신체적인 기호체계, 정세에 관한 의학적인 기호체계, 품행과 성적에 관한 학교나 군대의 기호체계 등이 그것이다. 시험은 기록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통하여 각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만든다. 즉 그것은 지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권력의 포획물이 되는 그러한 사례이다. 사례란 기술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며 다른 개인과 비교할 수 있는 또한 이 모든 것이 개인성 자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대로의 개인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훈련시키고 재교육시키며 분류하고 규격화시키고 배제해야 할 개인이기도 하다. 개인적 차이에 대한 관례적인 동시에 과학적인 규정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각 개인의 고유한 개별성을 파악하는 작업으로서의 시험은 지위와 가문, 특권과 직무 등 그것을 드러내주는 화려한 표지의 강치와 함께 과시되는 의식과는 반대로 새로운 권력 양태의 출현을 보여준다.
자, 이러한 새로운 권력 양태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성을 자신의 지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특징짓고 어떤 식으로건 자신을 하나의 사례로 만드는 특징이나 척도, 차이와 평가의 규약에 따라 묶여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험은 개인을 권력의 결과와 대상으로, 지식의 결과와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방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야말로 위계 질서적인 감시와 규격화에 따른 처벌을 결합시키면서 배분과 분류, 힘과 시간의 양에 대한 최도 한도의 이용,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축적, 적성에 대한 최적의 조립 효과 등 주요한 규율 중심적인 기능을 확보한다. 아마도 개인이라는 것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표상의 허구적 원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규율, 훈련이라고 명명되는 권력의 특유한 기술에 의해서 제조되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다. 이제는 배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권력의 효과를 기술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권력은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실에 관한 의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지식은 이러한 생산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사회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선발, 사회적 지위 획득. 자, 시험이 각 단계의 진학에서 발휘하는 그 선발 기능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대학 입학 시 시험의 위력은 절대적입니다. 대학 입학 시험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 획득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선발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르디에와 마르크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고 더욱이 정답으로 규정되는 지식은 그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지식과 그렇지 않는 지식 사이에는 자연히 위계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학 입학 시험과 같은 공식적 시험일수록 이 기능이 뚜렷합니다. 셋째, 사회 통제, 지식과 규범의 통제. 사회 통제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지식의 통제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규범과 가치관을 통제함으로써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의 하나가 지식 교육과 규범 교육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지식과 규범의 통제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제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기본적으로 지식과 규범의 통제 기제이므로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넷째,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다섯째, 문화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푸코에 의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지택일식 평가가 지배하는 교육은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사고하는 주체적 인간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자, 매사를 정답 아니면 오답, 진 아니면 위, 흑이 아니면 백으로 구분하는 사고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폐쇄생은 지식에서 뿐만 아니라 규범적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조성합니다. 규범적 내용이야말로 특정 관점에 의하여 제한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교조주의적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자, 시험은 교육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만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은 그 자체가 교육인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내재해 있는 교육 기능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질서, 사회 통제, 문화 풍토 등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EBS 다큐프라임
교육 대기획 시험 일부. 자,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를 한번 뭐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는 크게 그 4개 국가의 그 시험의 그 예가 나오는데요. 자, 인도의 그 고교 졸업 시험. 자, 시험은 권력이다. 중국 가오카오의 그 시험은 뭐 서열이다.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의 그 시험은 성장이다. 독일 아비투어,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예인데, 그 시험은 그 이데올로기다는 어떤 4개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그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그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 EBS 다큐 프라임 그 교육 대기획이 전체 그 6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6부작으로 구성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책으로서 이렇게 그 출판을 했는데,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책을 뭐 도서관에 빌리시거나 뭐 아니면 사서 한번 뭐 읽어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사례는 EBS 다큐 프라임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독일의 어떤 그 사례입니다. 한번 그 지문을 한번 그 네이버박스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험 문제를 보면 독일에는 30만 명의 장애인과 간질 환자 등이 관리를 받는 시설이 있다. 하루에 1인당 4제국 마르크가 지출될 때 1년 국가의 총 지출은 얼마인가? 자, 그리고 이 돈을 신혼부부에게 100제국 마르크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몇 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6만 제국 마르크, 이것은 당신의 돈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쓸 돈을 왜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주입합니다. 어떤 사회복지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예. 자, 여기에서 한번 지문들을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어떤 적대적인 이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하는 거죠. 실제 학교에 있는 수업과 학교에 있는 그런 시험과 이런 어떤 수학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이데올로기 개념을 배웠죠. 먼저 이념이라는 게 뭐였죠? 그때 이념이라는 게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들이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어떤 가치 체계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념이 어떤 정치적으로 극단화되어서 마음속 신념으로 교조화, 어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조화하고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배척하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 투쟁으로 일관하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과에 어떤 그런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수학 문제의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장애인이나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어떤 사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과 어떤 장애인들을 상대적으로 적대적으로 배척하고 그들을 정치적 진영 투쟁으로 이렇게 제외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잠재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의 어떤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이해가 뭐 되셨습니까?
사회 변혁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그죠? 통계라든지 아니면 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트도 좋습니다. 그죠? 이런 수학이라는 그런 교과를 가지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지문들을 가지고 만다 어떤 공정한 거, 평등한 거, 불평등하고 그죠?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어떤 지문으로 출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을 출제하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떤 그런 수학 문제의 어떤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그런 공정의 문제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잠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죠? 이쪽 수학에서 어떻게 한다? 사회 변혁적인 어떤 것들을 잠재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그죠 우리가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회 변혁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투쟁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것을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런 어떤 교과 다양한 어떤 과목들에서 그죠 어떤 우리의 불평등, 평등, 공정 이런 정의와 관련되는 것들 관련되는 어떤 그런 소재나 내용이나 어떤 질문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갖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운영하면은 간접적으로 그죠. 직접적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만 한다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습득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 교육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른쪽에 한번 그 보시면은 그 프랑스의 그 바칼로레아 그 대입 시험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냐면 이게 2015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인가? 어떤 과거에 내가 나를 만드는가 뭐에 대해서 보통 한 철학 시험인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친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런 철학들이 보통 쓸모없다고 보통 그러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죠? 이렇게 철학이라는 게 수능 시험이 바칼로레 시험에서 필수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등재되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만다 그런 현실과 어떤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철학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어떤 평등, 불평등, 그다음에 공정, 사회정의,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것, 그 다음에 타자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게 사회 변혁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위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국 사회 변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우선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을 통해서 억압적인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회 변혁 교육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 학생들은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외부에 주어진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외부에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권력이라는 게 뭐한다? 권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력이라는 개념이 뭔가 강제하고 그죠 이렇게 못하게 하고 don't 뭐 하지 마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예,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로지 수능 시험이라는 어떤 거기 하나에 만다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 수능 시험 자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이런 어떤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갖는 어떤 그런 교육의 그런 문화가 하루빨리 이렇게 왔으면 어떤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시험의 기능, 뭐 시험의 그런 교육적인 기능, 시험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뭐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네, 수고하셨습니다.